안녕하세요. 신약촌 친목입니다. 오늘은 죽염 유래를 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죽염을 굽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죽염은 1회부터 9회까지 정확히 소홀함 없이 구워야 합니다. 그저 대나무만 훌훌 태우고 마는 그런 소송은 안 됩니다. 굽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용융 처리 시 질 나쁜 죽염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잘 모르고 굽는 것을 소홀히 하고는 결과물이 왜 잘 나오지 않는지를 용융 과정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처음에 죽염을 할 때 잘못 배우거나 좋은 선배를 못 만난 이유도 있지만 귀찮아서 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융 처리가 죽염 작업의 절정이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인 굽는 과정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만 좋은 선배에게 처음부터 잘 배우면 시행착오 없이 옳게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배를 만나 고생하지 않고 좋은 선배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입니다. 잘못된 스승과 선배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눈도 있어야 합니다. 죽염 유래 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대를 한 마디씩 잘라 준비합니다. 밑둥 부분은 마디가 너무 짧으므로 두 마디로 잘라 중간 마디는 뚫어 준비합니다. 긴 마디도 두 마디 이상 잘라 뚫어 사용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긴 마디는 그냥 한 마디씩 사용합니다. 이유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천일염을 롤러 같은 곳에 갈아 준비합니다. 예전에는 소금을 대나무에 조금씩 넣고 나무 몽둥이나 쇠기둥 같은 것으로 두드려 다졌으나 요즘은 주로 롤러 분쇄기를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충 다지거나 하면 소성시 대나무가 타면서 흘러내려 소실이 많고 뭉쳐져 소성 후 선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천일염을 갈면 물기가 생겨 대통에 담기 편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물기가 과도하게 생겨 소성을 어렵게 합니다. 일회죽염은 되도록 담는 작업과 소성 작업 사이를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토는 물에 반죽하여 준비합니다. 너무 묽지 않게 준비합니다. 황토가 너무 묽으면 소금 기둥으로 너무 많이 배어 들어가게 됩니다. 황토가 작용하는 것은 꼭 소금 속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일염을 대통에 담아 약간 두드려 소금을 채운 다음 황토로 마개를 하는데 이때 황토의 두께는 5에서 7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좀 얇게 하거나 더 두껍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금을 더 담기 위해 많이 얇게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두꺼운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황토 마개까지 작업한 대나무는
소송로에 세워 촘촘히 쌓습니다. 굵은 대나무와 좀 얇은 대나무를 구분하여 섞어 쌓아야 하는데 불이 많이 닿는 곳은 굵은 대로, 상대적으로 불이 적게 닿는 곳은 얇은 대로 배치하게 됩니다. 소성이 잘 되도록 대나무를 쌓는 작업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은 아닙니다. 2단으로 양이 많으면 3단도 됩니다. 소성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험이 쌓이면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가 끝나면 소성 작업을 합니다. 불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나무를 말린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약한 불로 시작합니다. 대나무가 마르는 과정에서 생대나무가 끓으며 대나무 속의 유효 성분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소금 기둥에 잘 배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굽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불 조절을 하며 최대한 유효 성분이 흡수되도록 합니다. 너무 강한 화력으로 대나무만 빨리 태우면 대나무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흡수됩니다.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습니다. 마른 대나무는 대나무 수액이 없으니 아예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냥 대나무만 타버리고 구워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마른 대통이라도 넣고 소송하는 것은 주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한 흉내 같은 것인가 싶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대나무 기둥 밑에만 타고 흘러내려 숯과 엉기어 소성 후 소실이 많으며 선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성 작업 시 숯과 황토 등 이물질이 조금은 섞여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성을 잘못하고 이물질을 세세하게 분리하지 않고 많은 양의 이물질이 소금 기둥에 포함되면 주겸질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용융 작업 시 제거는 되지만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물질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1회 주겸 소성 작업 시에는 다른 회 작업 시보다 상대적으로 시간도 길고 신경도 더 써야 합니다. 천렴의 수분 때문에 소성 시간이 길게 되고 다른 회 작업 시보다 단단히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흘러내림과 뭉쳐지는 것이 심합니다. 소성은 보통 밤에 하는데 생대나무를 태우는 작업이어서 연기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낮에 하기는 곤란합니다. 보통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산속에서 소성 작업을 하는데 연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119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처 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나 차량으로 이동 중 연기를 만나면 어디 불난 줄 알고 119에 신고합니다. 불난 것처럼 연기가 많이 나니 신고하는 분은 당연히 그리하는 게 맞습니다. 소방관들도 헛출동으로 힘들고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겸 소송 시 사용할 수 있는 제연기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직은 주겸을 대량으로 작업하는 곳이 없으니 제연기 개발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주겸업체 중 좀 크다고 하는 회사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겸하는 사람들은 소규모로 영세합니다. 복잡하고 대형화된 제연기가 아니라 작고 설치가 쉬우며 저렴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제연 시스템은 복잡하며 대형이고 주겸 소송과는 접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제작하려 1차 연기를 재연소시키는 방법 등 여러 공리를 해보았지만 연기 양도 많고 특히 소금기가 포함된 연기여서 간단한 장치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학적인 기술과 충분한 제작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보다는 여러 훌륭한 제연들께서 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회에서 9회까지 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